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 공개방송 진행 중에 있는데, 와우넷 공개방송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도 지금 동시 송출, 잠깐만요. 어떻게 된 거야? 잠시만요. 지금 와우넷 공개방송 툴이 잠깐 꺼져가지고, 이거 잠깐만 다시 켜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아유, 이게 꺼져가지고. 화면은 또 왜 이렇게 찌그러져서 나오냐? 잠시만요. 됐다.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을 못했어요. 어제 방송을 못했고, 제가 금요일인가 잠깐 이야기를 드리긴 했는데, 제가 월요일에 방송을 못할 거라고. 어제 한창 오전에 시장 돌아갈 때, 저는 이제 신촌 세브란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저기 뛰어다니느라고, MRI도 찍고, 저기 뭐야, 키랑 몸무게도 재러 가고, 이게 병동을 한 네다섯 군데를 하루 종일 뛰어다녔더니, 그래서 이제 오후만 저는 시장을 어제 봤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할 수가 없었고, 다행히도 결과가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 않아서 괜찮게 나온 편이라서, 뭐 100% 좋은 건 아니니까 편이라고 하겠죠. 하지만 치명적인 건 없어서, 다음 검사는 8월 달에 있고, 8월 달까지는 또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월달, 12월달, 내년부터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한다고 하니까, 이제 8월 받고, 12월 받고, 내년부터는 1년에 2번씩만 받으면 되니까,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걱정해주신 분들에게는, 별 나쁜 일 없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겠고. 자, 일단 오늘 시장을 한번 보면, 제가 이제 오늘은 공개방송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9시부터 한 8시 40분? 8시 40분부터 계속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의 포인트들부터 먼저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지금 시장 움직이는 것들. 근데 저는 지금 시장 걱정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시장 걱정 별로 안 하거든요. 그 이유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혹시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금요일에 막 구구절절 막 설명을 했어요. 막 설명을 해서 결론이 뭐였죠? 시장은 지금 전쟁을 뭐로 보고 있다고 했죠? 시장은 지금 전쟁을 불확실성의 해소로 보고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거 기억하시면 1번 한번 쳐보시고, 시장은 이미 한 지난주 중반부터, 전 지난주 중반부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불확실성 해소로 보는 것 같다. 그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을 했을 겁니다, 아마. 이렇고 저렇고 해서 결론은, 이러니까 뭐 이렇게 좀 이상하게 보였던 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아, 시장은 전쟁을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휴전을 하느냐, 폭격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지만, 사실 중요한 이슈기는 하죠. 근데 휴전을 하든 폭격을 하든 똑같은 결론은 뭐냐면 불확실성 해소가 되는 건 맞거든요. 소름 돋는 건, 이게 오늘 아침에 DS투자증권 제가 리포트를 봤는데, 모 증권사 리포트에서 저랑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드디어.
설령 폭격이 일어나더라도 시장은 이를 불확실성의 해소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리포트이 있더라고요. 야, 소름 돋았습니다. 이게 제가 금요일에 한 얘기잖아요. 제가 금요일에 이미 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제도 시장 자체가 걱정이 되고 있진 않아요, 지금. 근데 보니까 어제 트럼프가 하루 또 연기했어요. 뭐 여기서 더 연기하겠습니까? 내일 아침 9시입니다. 지금 24시간도 채 안 남았어요, 여러분. 24시간도 채 안 남았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콜을 엄청 산 거는 막판에 샀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막판에 이게 뭔진 모르겠는데 기관하고 주고받았더라고요. 기관이 매도치고 외국인이 매수해갔어요. 근데 그게 막판에 벌어진 거라 이게 어떤 이슈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까지 제가 디테일하게 알 수는 없어서 그냥 그런갑다 하고 보고 넘겼는데 장중에 있었던 일은 아니더라고요. 막판에.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감을 한다면요, 지금 시장에서 고민할 게 별로 없지 않아요? 뭘 고민을 해요? 기조 자체가 이렇게 이제 불확실성의 해소라는 기조로 간다라고 여러분들이 믿기 시작을 하면 시장에서 무서울 건 별로 없다고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전 별로 걱정 안 하고 있어요, 실제. 물론 제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근데 이창직 오늘 제일 강해요. 맞아요. 제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저도 이제 저 스스로 납득이 안 되거나 고민이 많은 시점이 항상 있거든요. 지금은 그런 시점은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그렇고 크게 고민 안 했고, 제가 어제도 이제 TV 방송을 했고, 어제 TV 방송하고 나서 이제 또 저랑 친한 전문가들 하나 둘 셋 명 만났네. 저까지 4명이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들한테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걱정, 자꾸 이게 핸드폰으로 만지작거리면서 유가 왜 안 떨어지지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거 핸드폰 보면서 유가가 왜 안 떨어지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왜 보냐고 대체. 유가 때문이었으면 지난주에 폭락했어야지. 110불이 넘어갔는데 아직도 유가 보는 사람이 있네. 제가 이랬거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지난주에 전조현상들이 다 나왔으니까 딱 이건 있어요. 휴전으로 가는 게 제일 스무스하고요. 폭격으로 가면 단기로 충격이 있을 수도 있겠다 정도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알 수도 없는 거고, 만약에 폭격 때문에 증시가 충격이 오죠? 빠르게 회복합니다. 이건 진짜. 그러니까 별 이것도 이슈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이건 제가 아까 방송하면서 좀 설명드렸던 내용들인데 중요한 내용이라 다시 한번 지금 유튜브에서는 처음 얘기하는 거니까 리마인드를 좀 해드리면, 시장은 이렇게 갈 거예요, 향후에. 이게 뭐냐면,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전쟁 초기에 다들 걱정했던 건 이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뉴스가 제일 많이 나오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유가가 오르기 때문이고, 유가가 오르는 거를 사람들이 민감하게 보는 건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까 봐고, 인플레이션을 사람들이 민감하게 보는 건 이것 때문에 유동성에 기스날까 봐입니다. 증시 입장에서는 딱 이거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계속 전쟁 초기부터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된다. 이게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니까 너무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많다. 증시에 민감한. 빨리 끝나야 된다였는데 어영부영 한 달이 넘었어요. 어영부영 한 달이 넘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내일 아침 9시를 기점으로 트럼프가 이란과 휴전을 할지 폭격을 할지, 굳이 따지면 종전을 할지도 있지만 종전 확률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사실 보고 있어서 이번에는 지금 휴전 아니면 폭격이겠죠. 너무 극단적이지만 어쨌든 휴전을 하든 폭격을 하든 뭔가 하나의 액션을 하게 되면 시장은 일단 일단락, 전쟁에 대해서 일단락되는 불확실성의 해소로 볼 가능성이 높다. 왜? 폭격을 하면 트럼프가 뭐라고 했죠? 2, 3주 폭격하고 떠난다며. 호르무즈 해협 나 관심 없어. 니들 쓰고 싶은 사람들 알아서 해. 난 그냥 떠날 거야, 이거잖아요. 전쟁에 대한 그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러면 나오는 거라고요. 폭격이 안 좋은 거긴 하나. 자, 그리고 이거는 몰라요. 휴전할지 폭격할지 논하는 것 자체가
되게 이상한 논리예요. 모르는 걸 무슨 논해. 모르잖아요, 이거. 누가 알아, 이거를. 아무도 모른다고. 아무도 모르는 걸 굳이 고민할 필요는 없고. 자, 그럼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증시는 반등할 겁니다, 아마. 트럼프 또 연기한대요? 또 연기한대요. 여튼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증시는 반등을 하겠죠. 종목장이 올 겁니다. 종목장이 올 거고. 근데 이렇게 되면 하나 리스크가 있어요. 휴전하면 여러분들 그냥 끝나는 것 같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폭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휴전하길 바라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휴전을 하게 되면 뭐예요? 호르무즈 해협 계속 쥐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협상의 도구로. 협상의 도구로. 그렇게 되면 유가는 계속 자극을 받게 되겠죠. 그럼 나중에 이 전쟁 리스크들이 지표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때 시장이 또 한 번 출렁거릴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런 과정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5월달이 되겠죠. 미중 정상회담 나오고 이제 연준 의장 캐비너스 얘기 나오고 할 겁니다. 이제 이때부터. 그럼 또 증시는 반등을 할 거라고요. 앞으로 증시는 이런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고, 자, 여러분, 그 오피셜만 좀 얘기해 주세요. 저도 몰라요. 저도 지금 뉴스를 보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사람들이 다 민감할 수가 있으니까요. 전쟁 관련 뉴스는 나름 어느 정도 오피셜만 좀 이야기를 하십시오. 아셨죠? 저도 헷갈려. 저번에 누구야? 만우절날, 예? 기억하세요? 만우절날? 만우절날 어떤 분이 뭐라고 했더라?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 배가 막 돌아다닌다고 만우절날 누가 얘기하셨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만우절 장난이었더만. 호르무즈 해협 그 지도에 배가 그 바글바글한 걸 누가 올렸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게 돌았었어요. 저게 실제로 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 그림이 돌았는데 그게 만우절이었던 거야. 그러니까는 이게 되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전쟁 이슈는 오피셜 뉴스만 여러분들이 공유를 하시는 게 서로서로 좋습니다. 그냥 어디서 툭 나온 얘기 가지고 확인을 일단 한번 해보시고, 툭 나온 얘기를 하면 저도 헷갈려요. 저 지금 뉴스를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깜짝깜짝 놀라니까 그렇게 좀 하시면 되겠고. 자,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수가 지금 올라가는 듯 하다가 내려왔는데 지금 거래소와 코스닥이 좀 강도가 다르죠. 보면 2차전지가 제일 셉니다. 근데요, 제가 2차전지 이 얘기 혹시 하신 거 기억나나요? 저는 예전엔 에코프로만 봤는데요. 지금은 에코프로보다 딴 거 더 좋게 본다고 했을 텐데. 에코프로 그룹에서는 에코프로 머티를 좋게 보고요. LNF 좋게 보고, 기억하시면 1번 한번 쳐보시고. 흐름이 달라요, 지금. 연말 연초에 2차전지 올라갈 때는 그냥 2차전지가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에코프로가 같던 거거든요. 차라리 지금 2차전지가 더 세다라고 느껴지는데, 전 이게 더 좋아 보인다고 했어요, 이미. 에코프로에선 에코프로 머티, 그리고 LNF. 그리고 얘네 공통점, 밸류에이션이 좋다. 이것도 아까 줄줄줄 설명을 했던 건데 걔네가 제일 세요. 보시면 쭉 봅시다. 쭉 아까 설명을 했을 텐데 안 했나? 말로 했구나. 말로 제가 설명을 했나 본데 얘가 에코프로 머티고요. 얘가 LNF거든요.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는 그냥 3, 4%예요. 근데 얘네가 두 자릿수죠. 확실히 얘네가 셉니다. 근데 얘네가 센 이유가 제가 볼 땐 이거예요. 제가 볼 땐 뭐냐면 잘 따라가 보세요. 저게 왜 센 거 같냐면 움직임 자체가 일단 세요. 일단 근데 왜 움직임이 셀까? WCP도 엄청 좋네. 저것도 차트가 이쁘거든요. 근데 일단 저는 이렇게 봅니다. 원래는 에코프로가 강했어요. 근데 공교롭게 지금은 에코프로 머티나 LNF가 세다고요. 물론 그 밖에 개별주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전 눈에 띄는 게 WCP긴 해요. B 등등. 그러면 이 에코프로만 가던 시절하고 뭐가 다를까요?
이때 제일 많이 나왔던 논리 중에 하나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저도 에코프로만 봤던 이유가 뭐예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코스닥에 가려면 2차전지도 가야 된다. 그 중에 최고 대장 에코프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 지금은요, 에코프로 머티가 코스닥이 아니에요. 거래소예요. LLF도요? 거래소예요. 코스닥보다 거래소가 세요. 웃긴 거죠. 그러면 지금 강한 2차전지 대장주 종목들은 공교롭게 다 거래소예요. 또 그럼 지금 뭐냐면은, 지금은 코스닥이 가야 된다는 논리로 2차전지가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코스닥이 가야 된다는 논리로 2차전지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논리로 갈까? 최근 나오는 보고서들을 쭉 훑어보시면 다 이 내용입니다. 1분기가 실적의 바닥이다. 2분기부터 턴어라운드. 뭘로 그면? ESS 기반으로. 이제 전쟁 관련돼서는 뭐 알아서들, 제가 알기로 다 내일 아닌가? 내일 아침 9시?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이 논리가 지금은 2차전지의 논리입니다. 그럼 이거 뭐예요? 이 논리 자체가 뭡니까 이게? 실적, 밸류에이션 논리 아니에요? 그럼 한번 종목들을 쭉 훑어보시라고요. 여기서 저도 그렇게 했었으니까. 실적과 밸류에이션 기반으로 종목을 뽑아보시면 이렇게 돼요. 제가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좋아 보인다는 얘기를 한 거였어요, 사실은. 이쪽으로 종목 뽑으면 에코프로에서는 에코프로 머티가 제일 좋고요. LNF가 괜찮아요. 물론 이 실적과 밸류에이션이라는 건 결론은 아직 안 나온, 특히 향후 실적이니까 결국은 아직 안 나온 거 기반이죠. 증권사 하우스 보고서 기반이긴 하죠. 어쩔 수 없이. 얘네들이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에 따라서 어떤 주식은 엄청 싸고 어떤 주식은 조금 비싸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기준점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건 어쩔 수 없이 보고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보고서 기반으로 보게 됐을 때는 FN 가이드에 나오는 예상 실적 대비해서 봤을 때는 이 두 개가 싸요. 근데 공교롭게 이 두 개가 세네? 그럼 시장은 이걸 보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코스닥 시총 상위 혹은 그 로봇, 그때 로봇이 셌잖아요. 로봇에 뭐가 들어가? 전고체. 이게 이제 2차전지 상승의 주된 논리였다면 지금은 이 논리가 압도하고 있어요. 2차전지는. 그럼 이거 기반으로 보시면 돼요. 아셨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3번.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랑 LNF가 그래서 센 것 같은데 그럼 다른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찾아보시면 되죠. 그쵸? 다른 것도 찾아볼 여지가 있죠. 어떤 것들을요? 향후 실적이나 향후 밸류에이션 감안해서 싼 종목들을 찾아보시면 돼요. 지금은 그거를 보고 있으니까 시장이. 2차전지 내에서 그걸 보고 있는 게 좀 명확해요. 지금. 오늘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충분히 아실 거라고 믿고. 자, 딴 것들도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할게요. 아, 맞다. 지금 10시 20분인데. 10시 20분인데. 아, 웨이비스 좋다, 근데. 웨이비스, 옵티시스. 좋네, 이런 거. 여기 다 뚫었네, 얘도. 시총이 좀 작은데. 자. 삼성전자 얼마인데요, 지금? 그래도 플러스네. 예. 그래도 플러스네. 주식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삼성전자가 이거 NXT에서 5% 넘게 올랐었죠. 우리 실적 엄청 잘 나왔죠. 57조 나왔나요? 완전 서프라이즈. 맞아요. 완전 서프라이즈는 맞는데요. 그렇게 낯설지는 않아요. 우리 삼성전자 실적 잘 나온 날
빠지는 게 대부분 확률이 더 높아요. 음? 삼성전자는 실적이 잘 나온 날 빠진 날이 훨씬 많아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는, 근데 이번은 좀 다르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얘네들은 항상 보면 그거였거든요. 그 사이클 산업이었거든요. 대략 한 2년 주기에 사이클 산업이었다고요. 반도체랑 디스플레이가. 근데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은 이렇게들 평가를 하죠. 2분기 실적은 더 좋을 수밖에 없고, 2분기 실적은 더 좋을 수밖에 없고, 그 이유가 저거 뭐야? 야, 57조. 어마어마한 실적 맞아요. 어마어마한 실적인데, 이게 이제 피크를 칠 것이냐에 대해서는 글쎄요. 저는 2분기도 좋을 것 같긴 하던데. 왜냐면 이미 판가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분기보다 더 좋은 판가로. 그러면 2분기도 좋겠죠. 근데 제가 아마 언젠가 이런 얘기는 했을 거예요. 즉, 전 삼성전자는 다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신고가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요, 특정 시점에서는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이런 얘기 나오겠죠. 성장률 가지고 태클을 걸 거예요. 성장률 가지고 태클 걸기가 쉽지가 않다. 계속 성장한다. 그리고 성장률의 기울기 가지고 태클을 걸 거라고요. 이걸 이제 수학으로 치면 미분이잖아요. 미분까지 할 겁니다. 이제 항상 그래요. 근데 원래 실적이 좋아졌다. 근데 야, 너네 실적이 막 100%씩 좋아지다가 지금 50%밖에 안 좋아졌네? 이렇게 태클을 거는 타이밍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태클을 거는 종목은 대부분 엄청나게 올라간 종목에서 그런 태클들이 들어오죠. 삼성전자는 결론은 이번 실적을 가지고 오늘 이런 것들은요, 아이고, 너무, 오히려, 보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저는 오히려, 야, 그래도 플러스네. 약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도 플러스네. 안 빠졌네. 올랐네. 그래도. 시가부터 빼서 문제인 거지. 올랐네. 그래도. 저는 이렇게 사실 보고 있거든요. 여튼, 삼전은 저는 다시 갈 거라고 보는 입장이라, 별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삼전에 대해서는. 그리고 오늘 빠지는 거, 그럼 정직하게 삼전 실적 잘 나와서 오늘 급등할 거라고 보셨어요? 확률이 너무 떨어지지 않아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사실. 제가 어제 TV 방송 보신 분들 2번 한번 쳐보세요. 제가 어제 TV에서도 얘기를 하긴 했어요. 삼전은 원래 실적이 잘 나온다고 지금 다들 예상을 하는데, 잘 나와도 빠질 때가 훨씬 많았다. 단기로 봤을 때는. 오히려 우리의 관심사는 뭐다? 그게 삼전이 진짜 이만큼 좋아져? 다음 분기 더 좋아질 것 같아? 그러면 삼전 밸류체인이 다 좋아질 거라는 얘기밖에 안 되니, 그럼 그쪽에서 무언가를 찾으려는 노력들이 향후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 삼전도 단기에 그렇게 빠지면 사람들은 실망을 하겠죠. 근데 또 올라가겠지. 또 올라갈 거라니까요. 뭐 그런 거 가지고, 삼전은 늘상 그래 왔어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애초에 고민을 할 건덕지 자체도 안 되고요, 여러분. 어차피 또 올라옵니다. 올라오고. 자, 제가 오늘 이제 그 공개 방송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옆에 막 이렇게 막 옆에 있고 한 게 이게 공개 방송에서 있는 건데, 지금 제가 오늘 공개 방송을 하는 게 이벤트 상품이 나와서 공개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굿모닝 작전에서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잠깐 소개를 좀 시켜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왕중왕전에서 3등을 했어요. 얼마 전에 3월달에 왕중왕전 저녁에 했었잖아요. 제가 사실 대회 끝나기 하루 전날까지도 6등이었는데 마지막 날 혼자 열심히 해가지고 계좌 수익률을 한 25%까지 맞춰서, 제가 근데 사실 마지막 날 대기 하루 전날 계좌 수익률이 12%였거든요. 하루에 계좌 수익률을 13%를 끌어올려서 결론은 3등이 됐어요. 3등을 했는데,
어쨌든 1등, 2등, 3등은 입상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벤트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제가 이제 3등 기념 이벤트, 그래서 3이라는 숫자랑 뭐를 맞춰볼까 하다가 3등을 했으니까 3개월짜리 이벤트를 하자. 근데 한 달에 33만 원을 맞춰보자. 그러면 3등을 해서 3개월 동안 한 달에 33만 원으로 하면 99만 원이 되죠. 요렇게 이제 한 겁니다. 요렇게 가격을 맞춘 거고, 참고로 이거는 정혜원 상품입니다. 정혜원이라 함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문자방과 정혜원 종목 서비스를 전부 둘 다 받는 거고, 그리고 라이브 방송 듣고 검색기 받고 이것저것 다 받는 게 정혜원입니다. 그거는 이제 3달 동안 하실 수가 있는 상품이고, 제가 하는 상품 중엔 제일 쌉니다. 이게 정기결제보다도 심지어 싸요. 그래서 기존 회원분들도 많이 가입을 하고 계세요. 기존 회원분들도 지금 많이 가입을 하시는 이유가 이게 정기결제보다도 싸거든. 제일 싸거든. 이런 이벤트는 자주 안 합니다. 특히 정회원 이벤트는 제가 자주 안 하고 올해는 처음 하는 이벤트예요. 3490-4605로 전화를 하시면 이벤트가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여기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게 이겁니다. 차트 기법 교육이라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고요. 차트 교육을 정확하게는 현재 예정은 4월 18일 날 라이브로 할 예정입니다. 가입하신 분들 대상으로 4월 18일 토요일 날 라이브로 할 예정인데, 이 영상은 또 3개월 동안 언제든지 시청이 가능합니다. 가입하신 분들은. 이 차트 기법 교육은 뭐냐? 어쨌든 계좌 수익률이 이렇게 3월 달에 나왔는데, 여기에서 손절한 것도 있고 익절한 것도 있고 종목이 되게 많단 말이죠. 그러면 포인트를 어떻게 잡았는지에 대한 교육, 그리고 뭐 여러가지 차트와 관련된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제가 아마 언젠가 이런 얘기도 했을걸요. 제가 딱 기억이 나는 게, 야, 옥티시스 이렇게 잘 가냐. 이날 기억하십니까? 이날 제가 유튜브에서 뭐라고 했어요? 저는 걱정이 별로 안 돼요 라고 했을걸요 아마? 이날 걱정이 별로 안 된다고 했어요. 내일 올라갈 거니까. 이유는 미국이 내일 무조건 반등할 거니까. 뭐 무조건이란 말은 좀 위험할 수 있는데 꽤 확률 높게 반등할 거니까. 그리고 실제 미국 반등하고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이때 사람들이 많이 물어봤어요. 미국 반등할 거 어떻게 알았냐고.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안 했는데 아마 이런 설명들도 들어갈 겁니다. 그때는 제가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차트, 그냥 기술적인 거라고, 사실은. 그래서 이게 아무튼 싸니까 여러분들 이벤트 있을 때 많이 활용을 하십시오. 3490, 4605. 네. 빨리빨리 하세요, 빨리빨리. 또 나중에 이 이벤트 안 하냐고 자꾸 물어보지 마시고, 차트 교육 안 하냐고 자꾸 물어보지 마시고, 아셨죠?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한꺼번에 그냥 해버리기로 했어요. 검색기는 당연히 연구사용이죠. 예. 검색기가 제공되는 게 회원들한테 기본 제공되는 건 3개가 있고요. 설치하시다가 어려우시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요거 밑에 나오는 것도 설치하실 수 있어요. 이것도 영상으로 다 제공이 됩니다. 참고로 밑에 신호는 4월 3일 이후로 아직까지 매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지수가, 이거 코스닥, 상승장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긴 하죠. 코스닥이 너무 내려왔네. 이거 한번 봅시다. 이놈의 지금, 야, 3천당 언제 이렇게 올라왔냐? 근데 3천당은 솔직히 저는 손이 안 나가요. 많이 올라왔네, 이거. 3천당이 많이 올라왔군요. 근데요, 이거요. 솔직히 3천당 과매도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50만원에선 저는 못 팔겠다라는 얘기도 아마 아까 했을 거예요. 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할 수 있는 레벨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반등할 때 팔아야 되는데, 반등이 좀 어느 정도 나와주면 70만원대까지도 좀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아마 아까 오전에 공방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가 50만원이었는데. 근데 벌써 반등을 시작을 했네. 많이 빠졌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일주일 만에 반토막 이상이 났으니까. 근데 50만원은 팔기가 좀 그래요. 대신 반등할 때 줄이셔야죠, 이거는.
반등할 때는 줄이셔야죠. 자, 그리고 지금 이게 좀 많이 꼬여 있죠. 많이 꼬여 있다라는 게 대표적으로 지금 수급이 이거 아까도 이제 설명을 했던 건데요. 한번 보시면 이런 거죠. 바이오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3월 달에 ETF 설정이 많았던 건 다들 알고 계시는 사실이고, 근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ETF 설정만 많았냐? 이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다들 액티브 ETF 얘기를 하던 시절이었다고요. 시장 관심이 집중됐었어요, 이 당시에. 2월 달부터 3월에 나오는 액티브 봐야 된다. 그리고 액티브 처음 상장하는 날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 사전 유출 이슈도 있었고 해가지고 막 상한가 가고 막 그랬죠. 근데 그때 막 사전 유출돼서 또 말 많았고, 나중에 또 기사에는 뭐 그런 게 있었죠. 기관들이 미리 알았다. 그래서 지들이 사고 올라갈 때 팔고. 좀 뭔가 관심도 많았지만 불합리한 것도 많았죠. 근데 이제 공교롭게 요게 이제 3월 중순에 다 나왔고 초중순에 나왔고 3월 초에 전쟁이 터지면서, 사실 ETF라는 건 설정되면 무조건 좋다고 보기도 어려운 게 편입이 될 땐 좋은데 편출되면 안 좋잖아요. 근데 전쟁 때문에 장이 엉망진창 높은 변동성을 갖게 되면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돈이 확 들어오다가 편출이 되겠지. 그럼 이게 편출이 되면 어떻게 돼요? 주식을 팔겠죠, ETF에서. 근데 하필 전쟁통이야. 이게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악영향, 이게 수급이 꼬이는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바이오 섹터가 이제 수급이 악화가 되죠. 그래서 바이오랑 의료 AI가 3월에 진짜 안 좋았다고요. 지금까지도 그 여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오늘도 그렇지만 최근에 가장 강한 섹터가 뭐예요? 2차전지. 근데 이거 아세요? ETF 비중이 제일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아시면 2번 한번 쳐보세요. 이거 처음에 액티브 설정되고 바이오 ETF 나오고 막 할 때 일주일 지나고 나서 뉴스가 나오죠. 바이오 비중은 더 올라갔대. 근데 2차전지는 비중이 확 줍니다, 이때. 영향을 덜 받게 돼버렸어요, 비중이 줄어서. 이 기사 다들 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수급의 역설이죠. 우리가 ETF가 산다, 기관이 산다, 외국인이 산다, 좋죠. 좋은데 이게 시황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들이 좋아서 샀던 거를 그들이 판다고요. 그들이 좋아서 샀던 거를 그들이 팔아요. 그 수급이 오히려 구매량처럼 돌아온다는 거지. 지금 3월이 약간 그런 케이스예요. 게다가 플러스로 3천당 이슈가 있었죠. 섹터 투심이 악화되죠. ETF에도 악영향을 주죠. 왜? 3천당은 코스닥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갔던 애들인데, 당연히 액티브나 바이오는, 액티브는 코스닥을 추종하려고 하고 바이오는 바이오를 추종하려고 하는데 3천당이 없을 수가 없고. 왜? 얘네는 벤치마크를 따라가야 되니까. 그러면 3천당은 무조건 넣는데 하한가까지 가고 막 이러네. 3천당 하한가 가서 못 파네. 다른 거라도 팔아야 되네. 다른 바이오 팔고 의료 AI 팔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수급이 완전 꼬여버린 거죠, 뭐. 근데 결론은 뭐냐면 수급 이슈는요, 지금 꼬여 있는 거 맞아요. 이쪽은 엄청 수급이 지금 꼬여 있다고요. 근데 이런 거는 풀릴 때는 후루룩 풀려요. 풀릴 때는. 문제는 언제 풀릴지를 알기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가늠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뭘로 가늠을 해볼까요? 이렇게 수급이 꼬인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응? 높은 관심을 갖고 출발을 했는데 하필 전쟁이 터진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이슈가 제일 커요.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전쟁이, 즉 불확실성 해소로 가면 아마 제가 볼 땐 제일 의외로 세게 튈 종목들은 다 여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누군가에게는 또 기회가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3천당은 사실 근데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3천당은 관심이 없고, 3천당 때문에 또 바이오 수급이 많이 꼬여 있기는 해요, 사실. 그 의료 AI도 많이 꼬여 있고. 왜냐면 의료 AI나 바이오는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엄청 다 담아놨다고요. 얘네들이 집중적으로 담아놓은 섹터들인데 3천당을 ETF에서 채출하면 안 되나요? 이러시는데
아니 근데 지금도 시가총액 매대가 5위 정도 되지 않나 이제? 4위겠다 오늘 또 반등해가지고. 아직도 삼천당은 시가총액이 4위라고요. 반토막 이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상단에 있는 애들은 편입 안 하고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BM을 어느 정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죠.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에 따라 용기자님 감사합니다. 예, 용기자님 가입 추천 축하드리고, 예, 재유리님, 송경주님 다들 감사합니다. 예. 자, 한번 또 훑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10시 반인데 아직도 1시간이나 남았네. 시간이 참 많이 남았어요. 아직도. 오늘 아마 제일 의문이신 게 2차전지, 야, 왜 삼성전자가 실적이 잘 나왔는데 2차전지가 강한 거야? 일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다 뭐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오늘 반도체는 그냥 전향해요. 사실 반도체는 다 올라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엄청 세지도 않습니다. 몇 개가 그냥 올라가는 정도? 세게? 오히려 어떤 것들은 또 하락 조정도 세게 나오고요. 우리로가 지금 튀네요. 예. 우리로, 아유, 투자 위험 종목이네. 이번에 제대로 해먹네요. 광통신으로 그냥 우리로를. 지수가 오늘 많이 오르기는 쉽지 않지 않나요? 근데 여러 정황상 많이 오르기를 바라기보다는 이제 그냥 적당히 올라가는 수준이 전 딱 제일 좋아 보여요. 지금까지는 아직 그 정도 수준인 것 같고, 이제 코스닥이 문제인데 코스닥이 계속 내려오네. 사실 오늘 2차전지의 강세도 기본적으로는 코스닥의 강세는 아니거든요. 에코프로가 유독 세다 이런 건 전혀 없거든. 삼천당이 또 한몫하고 있고, 이 밑에도 좀 많이 빠진다. 코스닥이 좀 약해요. 근데 이 역시도 어제 제가 방송에서 한 얘기긴 한데요. 저는 코스닥이요. 지금 1049포인트거든요. 어제 1040 정도 찍었었잖아요. 1020에서 1030 여기가 안 깨지면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020에서 1030이요. 1020에서 30 정도는 생각하고 있고요. 맞아요. 주봉 기준선이기도 하고 공교롭게 이게 보시면 다시 좀 차트를 그어 놓은 건데, 이때 1월달 고점 그리고 한 달 뒤 고점을 수평하게 긋고 이거를 고스란히 밑으로 내리면 이런 추세가 하나가 잡히거든요. 그러면 이 라인이 대략 얼마냐면 제가 얘기한 1020, 1030 2레벨이에요. 이 라인이 흘러 지나가는 라인이, 이 라인은 어디서 나왔다? 여기 수평과 이렇게 연결 지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공교롭게 주봉이 딱 이 자리예요. 이 자리가 여기가 1020, 1030 라인이라고요. 저는 이 정도를 저점으로 사실은 보고 있어요. 저 어제 1040까지는 갔다고요. 사실 요즘 같은 변동성에는 뭐 거의 다 왔다고 봐도 진배 없는 자리 정도 돼요. 사실 만약에 여기가 깨지면 어떻게 볼 거냐, 그때는 조금 뭔가 생각을 달리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근데 그 전까지는 기존 생각을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참고로 거래소 볼게요. 거래소가 지금은 움직임이 더 좋아요. 거래소가 더 좋죠. 얘는 자리가 좀 그래도 여유가 있어요. 여기가 아마 4,900 될 겁니다. 제가 5,000 깨져도 밑에 더 든든한 지지라인이 있다고 얘기를 한 건데 5,000이 실제 안 깨졌고요. 그리고 올라왔죠. 근데 지금 상태만 보면 코스피가 더 좋아요. 역설적으로. 제 이름을 왜 부릅니까? 예. 지금 상태만 보면 코스피가 거꾸로 더 좋다고요.
자, 근데 보세요. 코스피는요, 여기 이 회색 선을 기준으로 보면요, 주가가 거의 이 안에만, 아래에만 있었어요. 보시다시피. 중복 결제 안 됩니다. 그 매월 자동 결제, 정기 결제 되는 거는 스탑돼요. 뭐 아무 액션 안 하셔도 자동으로 스탑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3개월이 먼저 계속 프라이싱이 되고 3개월이 지나면 그때 이후에 원래 쓰던 것들이 카운팅이 됩니다. 저건 너무 당연한 거고. 예. 자, 거래소예요. 거래소는 한 달 내내 단 며칠을 제외하고는, 요 며칠을 제외하고는 기준선 아래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코스닥은 거꾸로예요. 코스닥은 전쟁 이후 한 달 내내 어땠어요? 다 기준선 위에 위치했어요. 코스닥이 좋았던 게 맞아요. 최근 들어서 코스닥이 좀 이상해졌어. 이거 왜 그럴까요? 최근 들어서 이상한 거잖아요. 이거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얘 때문이잖아요. 얘가 시가총액 1위 올라간 다음부터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찌글찌글해졌죠. 아, 이게 삼천당이 왜 시총 1위까지 가지? 이건 좀 너무 오버 아니었나? 모르겠다. 나는 삼천당은, 시총이 너무 세긴 해요. 왜 이렇게 삼천당이 높을고. 옛날에 HLB도 그랬는데. 코스닥은 자꾸 이런 일들이 있는데, 여튼, 저것 때문에 최근 일주일이 안 좋아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지금도 벌써 또 마이너스입니다. 저게 수급을 꼬이게 만들고 있어요, 저 삼천당이가. 아까 얘기했던. 근데 이 얘기들은 다 뭡니까? 대부분. 코스닥과 되게 밀접하잖아요. 코스닥은 싫든 좋든 바이오 빼면 설명이 안 되는 지수예요, 여러분. 소부장이 가서 코스닥을 올린다고요? 개풀 완전 말도 안 되는 소리라니까요.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지금 코스닥이 약한 게. 코스닥은 바이오가 못 가면 못 가요, 원래.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냥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지금 뭐 삼천당 때문에 바이오 섹터 투심 안 좋다? 오케이. 전쟁 때문에 바이오 ETF나 액티브 ETF 설정이 많아서 이게 오히려 악영향을 주고 있다? 오케이. 수급이 꼬여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못 가는 거라고 지금. 이게 빨리 가야 되는데 이게 풀려야 돼 이게. 근데 그거 아세요? 오늘 자 얘는 어떻게 됐어? 젠백스 어떻게 됐어? 얘도 안 좋은데. 오늘 시간에 하락률 1위가 삼천당이었고요. 2위가 젠백스였다는 건 아세요? 그리고 삼천당과 젠백스는 결국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나는 이거 좀 문제가 심하다고 사실 보는 입장인데요.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잖아요. 이것도 매체의 다양화가 불러온 부작용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금양 사태도 그랬고. 난 이건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너무 올라가서 인플루언서의 극대화된 영향력이 가져온 부작용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상한 거잖아요, 이런 건. 여튼 그런 내용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코스닥은 지금. 저도 저 말에 공감합니다. 어제 삼천당이 IR을 했는데 전 저게 제일 실수였다고 봐요. 자기네는 제조업이라고 얘기를 한 게 왜 얘네들 뭔 생각으로 저 얘기를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제조업이 되는 순간 지금 주가가 말도 안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왜 스스로 제조업을 자처했을까요? 글쎄요. 다른 바이오까지 의심을 하는 단계는 전 아니라고 봐요. 근데 이제 수급이 꼬인 건 맞죠. 다른 바이오를 의심을 왜 해요? 그건 좀 오바죠. 하지만 수급은 꼬여 있어요. 수급은 꼬여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그게 제가 아까 구구절절 설명한 대로 줄줄줄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ETF가 엮여있고 뭐가 엮여있고 이래서 그런 거지 뭐 다른 이유는 전 아니라고 보고. 자, 이것도 좀 볼게요. 근데 예를 들면 가끔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되게 위험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이오가 죽으면 반도체가 가지 않을까, 혹은 뭐 바이오가 죽으면 2차 전지가 가지 않을까, 막 이렇게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에요. 바이오가 죽으면 코스닥도 죽어요. 이렇게 보셔야지. 네.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왜 이게 사람들이 자꾸 특히 우리나라 지수에는 바이오랑 반도체랑 2차 전지가 너무 비율이 높으니 자꾸 셋이서 싸우는데, 바이오가 죽으면 팩트는 그냥 코스닥이 죽는 게 팩트예요. 바이오가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심지어 저는 삼천당 제약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어느 정도는 좀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얘가 지금 너무 시총이 커져버렸어. 영향력이 있어, 이제. 그냥 급락을 해버리면 안 돼요, 저런 것들이. 좋든 싫든 그 영향을 다 받아요, 여러분들은. 코스닥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히려 알테가 이 국면에 한번 어떤 힘을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해요. 투자자 입장에서 접근하기도 좀 만만하다고 봅니다. 지금이 3월 전쟁통에도 얘는 횡보하잖아요. 빠질 만큼 빠졌다는 거지. 막 어떤 그 올라올 때 얼마나 강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기는 한데 바닥은 나왔구나 정도는 확실히 생각이 들죠. 그럼 이럴 때 이제 알테 같은 게 좀, 알테오젠 같은 게 치고 나가면 조금 더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어찌 보면 삼천당으로 생겼던 뭐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이 그래도 많이 해소되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겠죠. 알테오젠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근데 좀 접근하긴 편하지 않나? 특히 지금 시장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많다고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알테오젠 같은 게 참 좀 만만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만만하다라고 생각해요. 자, 여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해봐야 같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세요. 2차 전지가 가요. 지금 가기는 가는데 보세요. 코스닥 빼놓고 가잖아요. 코스닥 빼놓고 거래소에 있는 2차 전지가 간다니까요, 지금. 반도체는 이제 종목이 엄청 많은데 종목마다 많이 달라요.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다 간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제일 좋은 섹터고 제일 만만하기도 하고 제일 기대도 되는 뭐 그런 섹터기는 한데, 오늘 3전 실적 그렇게 잘 나왔는데 나오는 움직임 치고는 기대치를 100% 충족시켜준다고 보기는 조금은 어려워 보입니다. 네, 반도체도. 3전은 또 올라가겠죠. 그리고 소부장도 또 올라갈 겁니다. 뭐 3전이랑 소부장을 딱히 걱정할 건 아니라고 보는데, 오늘 나오는 이런 현상을 가지고 너무 또 과대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자주 이래 왔어요. 3전은 항상 자주 이래 왔다고요. 모든 섹터가 다 같이 갈 수는 없죠. 한계가 있으니까. 그거는 맞는데, 우리가 지금 시장을 뭐라고 정의를 하죠? 유동성 시장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부르고 있잖아요. 그럼 예전보다는 동시 상승도 어느 정도는 더 가능하겠죠. 수월하겠죠. 그래도 다 올라가진 못하죠.
근데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생각을 혹시 안 해보셨어요? 바이오가 위주로 막 한 일주일 가다가 소부장이 막 가다가 2차전지 가다가 이런 식으로 가야 코스닥이 살죠. 근데 솔직한 말로 나머지 다 죽어도 바이오만 살면 코스닥은 살걸요? 이 시총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너무 바이오고 코스피는 너무 반도체긴 해요. 삼전 믹스가 너무 크니까. 코스피는 반도체만 올라가도 무조건 올라가고요. 코스닥은 바이오만 올라가도 무조건 올라가는 지수예요, 이미. 나머지는 거들 뿐. 반도체가 올라가고 바이오 죽으면서 코스닥은 절대 못 가요. 이거는 뭐 팩트입니다, 그냥. 지금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미 시장이. 반도체만 가서는 답이 안 나온다라는 걸, 코스닥은 특히 답이 안 나온다는 걸 시장은 이미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 지수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얘기를 할 건 없는 거죠. 우리나라 지수 구성이 그런 거를 어떻게 해요? 별 수 있나요, 그거를? 자, 그리고 이제 또 봅시다. 흥하여는 왜 올라가냐는데, 이거 전쟁 관련 주잖아. 지수 빠지니까 또 이런 거 올라가네? 전쟁 관련 또 이슈가 있나요? 야씨, 전쟁 관련 주 다 올라간다. 흥하, 흥구, 한국, 앙코르, 다 전쟁 관련 주잖아요. 왜 또 뭐라고 했나? 아, 참. 잠깐만, 뉴스를. 악한 소주 제142 야전 포병 여단이 중동으로 출발했다. 유가 한번 볼까? 지수 지금 많이 내려오는데 또 유가를 안 보려고 했는데 또 봐야겠네. 한번 봅시다. 예, 쭌수 사랑님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제가 해외 선물을 좀 틀어놨는데 잠깐 볼게요. 예, 선물 많이 빠지는구나. 예. 지금 나스닥 선물이거든요. 나스닥 선물이 지금 많이 빠졌죠. 현재 157포인트. 10시부터 좀 많이 빠지네요. 딱 제가 이제 방송하면서부터 많이 빠지기 시작을 해서 실제 우리 지수도 10시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고, 유가가 어떤가? 유가가 10시부터 또 올랐네. 그쵸? 114불. 전쟁 관련 뭐 얘기가 있나봐요. 아까 어떤 분이 글 올리신 것처럼, 어떤 폭격의 전조 증상이라고 해야 되나? 뭐, 무슨 병력을 파견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좀 영향을 주는 것 같고, 거기에 우리 지수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시장은 이런 걸 싫어할 거라고요. 맨날 내가 뉴스 찾아볼 수도 없고, 지금 한 달 내내 그러잖아요. 맨날 뉴스 찾아보고, 전쟁 관련 뉴스 찾아보고, 유가 보고, 서로 간에 이제 계속 이걸 눈치를 보고 있는 건데, 시장도 어떻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긋지긋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이 길을 기점으로 불확실성 해소를 볼 거라고 저는 사실 보거든요, 계속.
이거 자체도 불확실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3월 초나 중순에 나타났던 변동성과는 달라요. 그때만큼은 아니라고요. 그때만큼은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 그 친한 전문가들이랑 식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사실 제가 원래는 그 월요일날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유튜브를 키려고 했었어요. 어제도 키려고 했었어, 사실. 근데 제가 어제 병원 일정 때문에 정신이 좀 많이 없었어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도 없고 해서 그 뭐지? 이렇게 들고 카메라 찍는 거 그게 지금 장비랑 다 저한테 있는데 제가 어제 방송국 갈 때 그걸 못 가져갔어요. 그래서 어제는 사실은 패스를 그래서 한 건데 조만간 아마 하긴 할 거예요. 하긴 할 건데 이제 어제도 나왔던 얘기가 이제 뭐 이러저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저는 불확실성 해소라고 보고 있고 이제 어떤 사람은 선반영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선반영과 결은 좀 다르다. 오히려 이번 전쟁은 전쟁 이후 오히려 이제 후반영 될 개연성도 없지 않아 높다. 중동에서 난 전쟁이라. 그래서 난 선반영보다는 약간 시장이 불확실성 해소로 해석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은 똑같죠. 단기적으로 전쟁 리스크는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이번 주를 기점으로 진입을 한다라는 건데 이번 주를 기점으로. 근데 보시면 3월 초나 중순에 나타났던 이런 들썩거림은 훨씬 컸어요.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또 심지어 일본은 또 세 번째 유조선이 통과가 됐대요. 맞아. 밀 때마다 사는 분할 매수가 저도 정답이라고는 보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다라는 것도 알아요. 왜냐면은 분할 매수를 했어. 근데 더 밀리고 더 밀리고 하니까요. 그리고 그 밀리고 또 반등할 때마다 밀리고 반등하고 밀리고 반등하는데 이게 수십 번 쌓이다 보니 계좌가 계속 우하향할 가능성이 사실 높을걸요? 왜냐면 지수가 자꾸 이렇게 높은 변동성을 보이면 종목들은 버겨내질 못해요, 원래. 왜냐면 지수는 그 지수를 구성하는 특정 종목들의 자리를 버팀으로써 지수를 버티게 만드는 게 있는데 종목들은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버티기가 쉽지가 않아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트럼프만 곤욕을 치르는 게 아니라 그냥 증시 참여자들 자체가 피곤하죠.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그런 게 쉽지 않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아는데 그냥 저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들고 있는 주식을 팔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이거는 이제 적어도 이번 주는 지나서 뭔가 고민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문제는 이제 들고 있는 현금을 어떻게 활용할 건데 너무 뻔하지만 어쩔 수 없이 분할 매수라고 밖에 얘기를 못해요. 근데 특정 시점에는 강하게 튈 거는 우리는 다들 그렇게 계산을 많이들 하죠. 지수 자체는. 근데 당장 지금 하루 남았는 오늘도 나오는 기사나 이런 것들 흔들흔들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란이 이게 이제 너무 첨예해. 근데 보면 양보를 안 해. 양보를. 이란 걔네도 뭔 배짱인지 모르겠는데 양보를 안 하더라고요. 야, 서로 간에 네가 양보해 이러고 있는데 둘 다 양보 안 해. 인간 띠로 항쟁을 한대요.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참. 근데 이제 저는 솔직히 말하면 트럼프의 오판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더 솔직히 말하면 네타냐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는 보는데 네타냐후 나쁜 놈. 아니 거기서 죄 없이 죽어나가는 사람들은 뭔 죄예요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나갈 텐데. 본인의 집권을 위해서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인다고? 나쁜 놈이죠, 진짜. 에휴. 맞아요. 이란이 지금 대통령 있고, 혁명 수비대 있고, 무슨 외무장관 있고, 다 말이 달라. 서로 다 말이 달라요. 누가,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도 모르겠어. 또 협상하는 사람 따로 있대. 뭐 누구야, 그러면? 누가 결정권자인 거예요, 대체? 다 말이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파키스탄하고 이런 데서 중재자 역할을 자청하고 나선 거고, 그래서 휴전 얘기가 나온 거고 한데, 이제 가장 최근 기사는 이런 거 있지 않나요? 휴전, 이란은 이제 공격을 아예 안 한다라는 확약을 받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러면 미국은 그러죠. 호르무즈 해협 빨리 열어라. 일단 이란은 또 그러죠.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 수 없다. 계속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죠, 서로. 그럼 공격하겠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공격해봐라. 이러고 있고. 지금 장이 그래요. 이게 저점을 맞추는 건 애초에 어떤 상태에서도 쉽지가 않죠. 저점을 맞춘다는 게 특히나 지금 같은 소위 말하는 전쟁통에서는 사실 쉽지 않은 영역이죠. 사면 내려오는데 기본적으로. 지금도 이제 거래소 코스닥 모두 하락 종목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났고 저도 오늘 신규 매수를 사실은 오전에 할 생각이 오늘도 없어요. 오후에요. 무조건 저는 최근에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참다 오후에 하는 스타일인데, 물론 장중에 매매를 해서 오늘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매매하면 먹었겠죠. 근데 그런 확률보다는 떨어져요. 그러니까는 최대한 늦게 사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참다 사는 게 그나마 낫다라고 보고, 그마저도 쉽지 않은 장이야 아직까지는. 그게 이제 거의 끄트머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그걸 시장은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보는 건데, 만약에 강력한 폭격으로 진행이 되면 단기 충격은 나올 수는 있겠다. 근데 폭격을 할지 휴전을 할지는 지금 여기에 그 누구도 모른다.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근데 시장은 그런 거예요. 지금 뭐 수익을 내고 팔아야 되는데 물렸다가 본전 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파는 게 너무 좀 힘들다. 근데 주식은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손절도 하는 것도 있는 거고, 물렸다가 돌아와서 거기에서 만족을 느낄 때도 있는 거고, 어쩔 때는 사자마자 급등을 해서 거기에서 만족을 느낄 때도 있는 거예요. 주식은 항상 그렇죠. 그리고 애초에 3월달 시장은 쉽지가 않은 것도 다들 이미 인지하고 있어요. 이제 약간 상수가 돼버렸죠. 이렇게 높은 변동성과 맨날 장중에 이거 보고 앉아있는 거, 기름값 보고 앉아있고, 언제부터 이렇게 기름값을 받다고 요즘은 맨날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이런 거 보고 있고, 115불. 와, 115불. 아유. 근데 기름값은 지금 진짜, 근데 이게, 저는 걱정 중에 하나가요. 휴전이 오히려 걱정 중에 하나가 있긴 하거든요. 왜냐면, 휴전을 하면, 호르무즈를 안 풀 거거든요. 휴전을 하면. 보세요. 얘네가 만약에 휴전을 하면, 얘네가 갖고 있는 무기 두 개가 뭐죠? 호르무즈하고 우라늄 아닌가요? 그럼 얘네들은 이 무기를 갖고 뭘 요구하고 있죠? 전쟁 종결을 요구하고 있고요. 종전을 요구하고 있고, 막대한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거 배상금을 주겠어요, 트럼프가? 그러면 이거에 대한 협상으로 이란에 대한 제재를 풀어주겠죠. 이거는 못 풀어줄 거고. 근데 이란은 배째라 이러고 있어요. 니네가 침략했으니까 배상해라 이러고 있어요. 이거 트럼프가 못 들어줘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들어줍니까? 지들도 알 텐데. 트럼프는 욕도 써가면서 여기 풀으라고 하고 있죠? 안 풀어요, 얘네가. 이걸 무기화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되면 유가가
떨어지기가 어려워요. 그건 다 아시죠? 지금 115불이잖아요. 이거 지금도 안 빠지잖아요. 지수 반등해도 유가가 떨어져서 반등하는 게 아니에요. 요새는 여러분, 유가가 빠진다고 지금 지수가 반등하고 있지 않다고요. 유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이게 나중에 후폭풍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좀 있어요. 전 세계 경제에. 이게 전 제일 불확실성이라고 사실 봐요. 나중에 생길.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2단계까지 오지도 못했고, 지금은 이제 이 첫 번째 단계, 끝물이지 않나 싶은 건데, 이 단계가 끝나면 이제 한번 모더리 반등이 세게 올 거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전 요거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고, 내일 아침 9시라고 하지 않았나요? 한국 시간으로? 내일 아침 9시.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비관적인 글을 쓰시는 분도 있고, 어, 아닌 분들도 계신데, 근데 보세요. 보세요. 여러분들 그 누구도 정답을 몰라요. 그쵸? 여러분들 지금 정답 다 몰라요. 모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기 의견을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어제 이제 식사를 하다가 우리끼리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야, 그 채팅창에 뭐 이렇게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놈들이 많냐 이러더라고요. 누가요? 예, 또 등장한 또경락이가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경락 아저씨가 채팅창에 아주 그냥 다들 박사들 나셨다고. 왜 이렇게 주장들이 많아졌는지 모르겠다고 요즘. 근데 원래 시황이 이렇게 어질어질해지면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늘거든요. 그게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인간은 음? 인간은 외로운 존재라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너무 철학적인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은 어, 혼자 가기를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나랑 의견이 같은 사람들끼리 뭉치기를 원해요. 사람이란 습성이. 전 그거라고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막 의견을 얘기해도 어느 정도는 용인합니다. 다 불안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혼자 가면 외로우니까요. 혼자 이 길을 가면 외로우니까. 같이 가고 싶은 거지. 여러분들이 공명심에 이러진 않을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공명심에 진짜 남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본인의 생각을 막 피력하지는 않는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누구도 몰라요. 근데 정답은 전쟁이라는 거는 누구도 정답은 알 수 없는데 지금 딱 하나 알 수 있는 건 장중에 뭔가 전쟁 관련 이상한 얘기들이 돌고 있구나. 너무 많이 내려오네. 어, 너무 많이 내려오네. 지금 장 힘들죠. 뭐 저도 힘들어요. 지금 장은 이제 그 지금 장이 힘드니까 아 힘들다 하고 말 게 아니라 이 다음을 봐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하는 거죠. 그 다음이 안 올 것 같지만 온다고요. 시간은 안 가는 것 같지만 흘러간다고요. 안 올 것 같은 것도 와요. 결국은 안 늙을 것 같지만 늙잖아요. 여러분 나는 내가 50을 가까이 볼지 몰랐다고요. 50을 지금 눈앞에 보고 있어요. 어? 시간은 안 올 것 같지만 결국 다 지나가고 옵니다. 여튼 그래요. 전 지금 눈도 안 보여가지고 눈이 이게 안경을 이제 끼고 있지만 멀리 있는 게 안 보이니까 안경을 끼지만 반대로 이제 안경을 껴서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여서 맨날 안경을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늙었다. 나도 늙었어. 완전히 늙었다. 저번에 그 조카였나? 뭐 이렇게 좀 어린 친구 앞에서 제가 이렇게 안경 이렇게 끼고 핸드폰을 막 보고 있으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늙어 보인다고. 형 그거 늙어 보이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근데 늙어서 그런 거 늙어 보이고요. 너는 안 늙는 줄 아냐? 너 씨.
너도 늙는다고. 너 10년만 지나봐. 너 나랑 똑같이 하고 있을 거라고. 안 보이는 걸 어떡하냐고. 시간은 간다고요, 여튼, 여러분. 중학교 아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중학교 아들이 농구 잘하지. 중학교 아들을 이기긴 어렵죠. 맨 농구할 텐데. 인성이 안 좋으면 자기 생각하고 다르게 사탄 취급한다고요? 아니 그거 뭐야, 또경락 아저씨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그러지 않나? 근데 그 아저씨는 재밌게 하려고 그러는 거고. 에이, 그걸 인성이 안 좋다고까지 표현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밀 얘기해줬잖아요. 그 아저씨가 여러분들한테는 되게 세 보이죠. 근데 저는 그 아저씨의 그 디테일한 걸 다 아는 입장에서 그 사람도 외로운 사람이고 그렇게 세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서 의연하게 그렇게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 뿐인 거지. 그 형도 잘 울고 그래요. 어? 여러분들은 그런 걸 못 보셔서 막 말을 세게 하니까 아이 못됐다, 누구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야, 저 사람 성격 너무 세다. 안 그래요. 근데 생각보다 안 그렇다고요. 진짜 본인이 막 강하게 주장한 거를 저한테 확인받으려고 전화하기도 하는 사람인데, 야, 이거 진짜 이렇게 되겠지? 걱정 안 해도 되겠지? 맨날 이런다니까요. 뭘 걱정을 안 해도 돼. 그러면서 엄청 세게 얘기하죠. 에? 맨날 기회라 그러고. 그게 누군가한테는 되게 이상하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냥 그런 거예요. 그 사람 그게 못된 사람 아닙니다. 못된 사람이 아니라서 저랑 친한 거죠. 저도 못된 사람이 아니, 끼리끼리 모인다고. 착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고. 예. 서로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들도 꼭 그런 친구를 사귀십시오. 예? 끼리끼리 모인다고. 저는 속은 단단한 편이기는 한데 겉은 유들유들하죠. 경락이 형은 겉이 엄청 단단한 스타일이고. 자, 한번 종목들 한번 훑어봅시다. 별 좋지가 않다. 지금 언뜻 봐도 다 대부분 다 빠졌네. 삼성, ENA 이것도 많이 빠졌네. 근데 휴전으로 가면 이제 이런 게 갈 텐데, 휴전으로 가면 많이 올라오긴 했다. 근데 이제 저도 요 유튜브를 하고 오늘 제가 이제 공개 방송이라서 제가 잠깐 오늘의 시간표를 잠깐 좀 그거 보면 아까 8시 30분부터 진행을 해서 이제 11시 30분까지 유튜브도 딱 요 시간까지 하겠죠. 이제 15분 남았는데 오전 공개 방송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1시죠. 네, 1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 반. 그 다음 1시부터 2시 30분까지 오후 공개방송. 그 다음 3시부터 이제 회원방송을 할 거거든요. 공개방송 날은 제가 대략 스케줄이 항상 이래요. 그리고 그 중간에 오전 공개방송 하는 중간에 이제 유튜브랑 동시 송출을 하는 건데 이렇게 아마 오늘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넌지시 얘기했는데 조만간 요 방송이 없어질 거예요, 아마. 응? 이 방송이 없어질 건데 같은 시간에 만약에 없어지면 저는 같은 시간에 제 유튜브에서 방송을 할 겁니다. 개인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리미리 제 개인 유튜브 그 구독을 해 놓으시고 조만간 그런 일이 있을 거니까. 여튼 이제 이렇게 진행을 오늘은 이제 할 거고, 요 때가 또경락 아저씨랑 겹치는구나. 어쩔 수 없지.
맞아요. 반등이 좀 이쁘게 나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도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기술적인 것에 그래도 의존? 이게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편이라, 반등이 됐든 뭐가 됐든 조정을 받아도, 어? 지금 뭐야, 코스닥이 1035네요. 1033 찍었네. 자, 오늘이 저점이 진짜 나와야 될 텐데요. 사실은. 이거 좀 긴장되는데. 지금 1035까지 내려왔고, 제가 이 라인이 1020에서 30 사이일 거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주봉 볼게요. 마찬가지예요. 예, 얼마 안 남았거든요. 뭐가 얼마 안 남았냐면 중요한 자리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때마침 이제 내일 딱 디데이네. 디데이를 앞두고 목까지 차있네. 지금 지수가 밑으로. 심리적으로는 제일 불안한 구간일 것 같아요, 지금이. 근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냐면, 자, 보세요. 어떻게 생각을 해 보시냐면, 이거요, 여러분들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말을 이렇게 하는 저도 몰라요.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라고요. 시장이 이렇게 보는 것 같다. 어떻게? 불확실성의 해소라는 방향으로 시장은 지난주 중반부터 보기 시작하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격보다는 휴전을 더 선호하겠죠, 당연히. 근데 이 둘마저도 뭐가 될지를 지금 모른다고요. 그쵸? 어쨌든 이게 뭐가 됐든 불확실성의 해소 방향으로 가면 이런 데가 지지되면서 올라가는 패턴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이 올라가는 이 포인트도 크지만 이제 고점 트라이하고 여기 돌파하고 이런 그림을 시장은 원할 거고 그런 형태를 트라이를 하려고 하겠죠. 문제는 좋게만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 폭격이 나와서 단기 쇼크가 나왔다고 칩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V자로 올라올 거라고 봐요. 이유는 뭐냐면 이것도 기술적인 부분도 포함이 되는데 이게 지금 RSI예요. RSI가 지금 여기 파란색 구간 있죠. 요 구간을 가면은 이제 과매도 구간이거든요. 요 구간을 넘어가면 과매수 구간이라고요. 지금은 중립 이하에서 계속 우하향 천천히 하고 있어요. 그쵸? 이러고 있는데 만약에 폭격이나 뭐 그런 걸로 인해서 한번 쏟아진다고 칩시다. 이거 바로 과매도로 들어가요, 여러분. 과매도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사야 되니까 여기서 사야 되는 구간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V자로 반등할 거라고요. 여기도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워스 시나리오. 베스트 시나리오는 내일부터 불확실성 해소로 간다. 그러면은 뭐 이러나 저러나 뭐 크게 걱정할 거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레버리지는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장의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레버리지를 안 쓴다예요. 레버리지를 쓰면은 그냥 변동에 다 털리는 거야. 근데 레버리지를 안 쓰면 기다려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게 포인트라니까요, 여러분. 전쟁 내내 내가 레버리지 쓰지 말라고 하잖아요. 레버리지는 쓸 수 있는 구간이 아니에요. 이 이슈 끝난 이후에 써도 돼요. 레버리지를 그렇게 쓰고 싶으신 분들은. 지난 주말에 뭐 그런 기사는 있었죠. 트럼프 그 막내 아들인가요? 막내 아들이 주식을 공매도 때리고 뭐 기름을 엄청 샀다면서요. 트럼프 막내 아들이. 근데 이제 그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좀 불쾌하더라고요. 이게 왜 불쾌하냐면, 야,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랬으면 이거는 또 탄 머시기감 아닌가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아들이, 그렇잖아요. 대통령 아들이 그랬다고 쳐봐요. 바로 들고 일어나지 않나? 야, 이게 미국이란 나라와 우리나라의 분위기가 이게 되게 다르구나. 우리나라는 진짜 난리 났을 것 같은데. 게다가 아니 그 밤에 그들의 밤 시간 밤 9시에 기자회견 하는 것도 참 뭔가 기시감 들지 않았나요? 난 그것도 되게 이상했거든요. 야, 밤에 기자회견을 해. 밤에.
우리 밤에 기자회견 하는 거 딱 한 번밖에 못 봤잖아요. 밤 10시 반인가 했었잖아요, 그때. 야, 이런데도 그냥, 근데 미국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쫓겨난 이 사례가 없으니까 그거 믿고 저러나? 우리나라는 그게 되게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걸 믿고 트럼프는 더 그러는 것 같고. 좀 이상해요, 아무튼. 아유, 미국도 한번 좀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트럼프 그거. 사람이 너무 포악해. 너무 독재자가스럽고. 맞아, 착한 척조차 안 하는. 아니, 그래도 대통령이면 착한 척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런 자리 아닌가요? 착한 척하고, 예? 좀 정치적인 수사도 쓰고, 예, 싫어하는 사람이랑 악수도 하면서 웃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대통령쯤 되면. 자기 아들이 실제 그렇게 했어? 아예 죽어도 안 했다고 발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야, 씨, 이거 너무 다 그냥 대놓고 해버리니까, 대놓고 하니까는 용인이 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유가 상승에 베팅했다라는 건 뭐야? 뭐 트럼프가 뭐야, 일 안 하고 합의 안 할 거라고 얘기를 해줬나? 그런 의심이 들잖아요. 이상합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다른 이슈보다 그 이슈가 제일 마음에 걸리긴 하더라고요. 뭐 어떤 이슈야? 트럼프 아들이 공매도 치고 유가 선물 샀다고 해가지고 그게 마음에 걸리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딱 그거 하나. 그래서 어제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차피 답이 없는 논쟁은 여러분들도 많이 하잖아요. 친구들하고 많이 하죠. 답이 없는 논쟁. 제가 답이 없는 논쟁을 어제 이제 또경락 아저씨랑 한 거죠. 저는 모른다. 휴전할지 폭격할지 솔직히 모른다. 난 진짜 반반으로 본다. 모른다. 폭격의 가능성도 의외로 꽤 있을 거다. 그래 뭐 많이 쳐주면 휴전 70%? 폭격 30% 본다. 나는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의 또경락 아저씨는 폭격의 가능성을 제로로 보더라고요. 그 아저씨는 제로로 보면서 무조건 이건 휴전이다. 그래서 형, 그 무조건이라는 말이, 야, 이거 너무, 감히 트럼프가 전쟁을 하는데 무조건이란 말을 쓴다고? 왜 그게, 와, 이란도 강경파고, 그건 진짜 모르는 게 맞지 않나? 모르는 건데? 무조건이래요, 그래서. 믿어보십시오, 여러분. 무조건이래요. 무조건. 폭격 없답니다. 야씨, 그게 폭격이 이게 말이 되냐? 하겠어, 그게? 되겠어? 이러더라고요. 그럼 그래도 하기는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잖아요. 아니, 가능성도 없어. 아유, 이 모질이 같은 놈 이러던데, 저거 모질이래요. 모질이라고. 가능성 없는 걸 고민하고 있다고. 근데 가능성은 전 있다고 봐요.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로. 이건 저 T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저는 완전 T입니다. 저는 T고 저는 극 T 원래. 제가 그거예요. 그 INTP거든요. INTP인데 원래 내향형 인간이고 굉장히 T스러운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그래서 가끔 이제 와이프가 힘들다고 하면 와이프가 힘들다고 해요. 근데 분명히 내가 힘든 일을 더 많이 했거든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내가 더 힘들어 이래요. 그럼 내가 더 힘들어 이래버리면 거기서 싸워야지. 아니 왜? 아니 그래 너 힘들다며. 난 더 힘들다고. 누가 너무 안 힘들다고 했어? 이러면 뭐라고 해요 또. 한 번에 위로해주지 않는데요. 한 번에 위로해주지. 야 뭐.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의식적으로 그래요. 힘들다고 해. 그러면은 아 그렇구나. 이거 해서 참 힘들겠구나. 그래. 고생이 많아. 이렇게 의식을 하면 제가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야 좋아해요. 그렇게 해야 좋아하더라고요. 고생이 많다는 말 해줘야 되고, 아, 이래서 힘들었구나. 이거 해줘야 돼요. 네.
어쩔 때는 상대방 말이 더 맞을 때가 있어요. 근데 자기 편을 들어달래. 편 들어줘야 돼요. 상대방이 나쁜 놈이야 무조건. 상대방이 악마고 나쁜 놈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러면 좋아합니다. 그러면 좋아해요. 아유 그 사람이 생각이 부족했네. 누가 봐도 그 사람 말이 맞거든요. 그 사람이 배려가 부족했네. 생각이 부족했네. 아이고 네가 힘들었겠네. 그 사람과 하고 그런 얘기하느라고. 고생했어 고생했어. 뒤에 가서 그 사람한테 또 얘기를 하죠. 이건 철이 드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계산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뭐 어떤 공감을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미 입력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아, 저 T예요. 완전 T. 학습된 F. 공감해주면 돼요. 여러분 공감해 주십시오. 공감. 여자들이 제일 원하는 건 공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거는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공감을 해주면 여러분 여기 이렇게 남성분들 계시잖아요. 조금 여러분들이 실수를 해도 살다가 좀 실수를 해도요 충분히 그 난관을 돌파하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공감해주고 배려하는 단어, 배려하는 단어들을 쓰고 하면 근데 이제 저는 그 뭐죠? 요즘 뭐 INTP니 뭐니 그거 있잖아요. 검사를 저는 그 언제 했냐면 예전에 증권사 그 프랍에 있을 때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되게 시험 같은 걸 봤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뭐 이게 바뀌었을 수는 있는데 그때 나왔던 결과물은 되게 그 당시랑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간이 형태로 한 게 아니라 시험을 봤어요 저는 그때. 그래서 그때는 그 프랍에서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보고 있었거든요. 얘 매매가 성격에 맞는 애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INTP 나왔는데 위에 상무가 그랬어요. 너는 학벌 빼고는 매매에 참 적합한 친구라 그랬어요. 학벌이 왜요? 이랬더니 너 공부 안 해가지고 이런 학교 나왔잖아 이랬어. 거기는 연고대만 나와도 공부 안 하는 취급받거든요. 연고대 나오면은 그냥 대충 4년제 나온 애들 취급받고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만 학교라고 쳐주던 데라 대놓고 저보고 상무가 학벌이 왜 그러냐고 공부를 왜 안 했냐고 그랬죠. 자 여튼 아이고 지금 거의 30분 다 돼가는데 아유 장이 좀 오전에 좋았는데 쭉 내려와가지고 좀 그렇기는 한데 우리는 결국 이 다음을 봐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지금 3월 달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전쟁이 만들어낸 여러 이제 증시 안에서의 이 과정들은 이제 그것도 끝물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벌어야 돼요. 이제 3월 달에 힘들었다면 4월 달에 반격을 해야죠. 자, 저와 함께 하시죠. 3490에 이거 왜 피보나치가 나오냐. 3490에 4605 전화하시면 정말 싼 가격에 이게 3개월이거든요. 한 달에 33회 세 달 동안 99만원 못 벌겠습니까? 1000만원씩은 벌겠죠. 세 달 동안 1000만원씩은 벌 수 있을 겁니다. 한 달에 300씩 벌면 되잖아요.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 게다가 차트 기법 교육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왕조왕전 입상 기념으로 하는 특별 이벤트입니다. 이거가 아마 이번 주까지는 열려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가격이 이렇게 싸게 오픈이 되어 있을 때 원래 정가가 한 달에 88이라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파격적인 할인이니까 많이들 이용하십시오. 3490-4605 마지막으로 강조하면서 저는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